네, 현재 미디어를 아주 뜨겁게 달구는 일이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27일에 가자지구 라파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라파의 이 난민촌에서 화재가 크게 발생해서 가자지구 민간인이 최소 45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기사들 헤드라인을 보면 이스라엘군이 난민촌을 향해서 공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군이 굳이 난민들을 대피를 시켜놓고 거기 난민촌을 공습을 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잘못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공습한 지점이 어디냐면 난민촌에서 180m 떨어진 탈수탄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왜 여기를 이제 공습하게 됐느냐? 추적 중인 2명의 하마스 지휘관을 이제 추적하다가 그 위치 정보를 발견해서 거기다 타격을 했는데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지난 26일 라파 지역에서 텔아비브로 이제 로켓 공격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점 타격 성격으로 이제 보복 타격을 한 것인데, 그 IDF의 직접 공수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2차 폭발에 의한 민간인이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IDF가 공식 보고를 전말 조사를 발표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면 IDF가 사용한 그 폭약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규모 폭약을 썼어요. 가장 약한 그레이드는 17kg, 한 30파운드 정도의 34파운드 정도의 폭약을 썼는데 이게 난민촌까지 미치진 못해요. 이 폭발 그 블라스트 레이디어스라고 그러죠. 이 폭발 반경이. 그래서 이걸로 저렇게 큰 사고와 화재가 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불타있는 흔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로켓 발사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타격한 것인데 그 인근에 이제 하마스 화약고 그 안에는 이제 로켓 연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2차 화재로 넣어가지고 난민촌 텐트로 확 엉겨 붙은 것이죠. 왜 바람이 또 강풍이 있으니까 그 난민 캠프로 그게 화마가 번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근데 외신들은 이제 참지는 못하고 이게 2, 3일 만에 있으면 전말 조사가 나오는데, 근데 헤드라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학살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어요. 그래서 또 IDF가 공개한 게 이제 신호 정보, 시그네트라고 그러죠. 신호 정보를 감청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주민 그 난민촌에 있는 주민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애미니션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화약고가 폭발한 것이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한 것이냐? 전화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그 폭약이 너무 약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 크레이터라고 그러죠. 때리면 이제 여기 폭발 반경을 보면은 너무 구멍이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폭발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2차 폭발이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의 증언으로서 이제 확인되는 대목이고, 근데 서방 뉴스의 그 외신 뉴스 유통기간은 48시간인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단 2, 3일 기다렸다가 브레이크 TV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그 작은 불씨가 근처에 있는 화약고로 엉겨 붙어서 폭발이 되었다. 그럼 난민촌 근처에 지금 화약고를 잔뜩 갖다 놓은 하마스 잘못인 거네요. 그렇죠. 참 황당한데,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상전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아주 이전이랑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군은 오히려 라파에 투입된 전력을 오히려 더 늘렸다라고 해서 또 비난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늘린 건 아니고 28일 기준입니다. 28일 기준으로 한 개 여단을 추가했고요. 탱크 등 경보병, 이게 중요합니다. 라이트 인펜트리라고 좀 약한 저병력을 진입시켰습니다. 어디에다가 필라델피아 엑시스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이집트하고 가자지구 국경선이 한 14km 정도 돼요. 이 지역에 이제 급파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분쟁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며칠 하루 전날에 이집트군하고 IDF하고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군 한 명이 사망했는데 양측 다 이거를 갖다가 확대 해석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이스라엘군도 그렇고 이집트 측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총을 한번 겨뤘다는 것이죠. 국경 지역에서. 그리고 그랬는데 29일 기준으로 보니까 하마스 28일 기준으로 한 70%까지 장악했다라는 그 현지 그 증언이 있었어요. 이걸 로이터 통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하루 지난 시점 29일 날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이제 산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파 국경, 여기를 통해서 모든 테러 물자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작전권을 이제
작전 통제권을 장악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12대의 12거점의 그 로켓 발사대를 발견했고 그게 국경에서 10m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사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은 이제 이집트가 끼어들리니까 요걸 노린 것이죠. 그리고 최소 20개의 크로스보더라고 이제 지하 터널, 이집트로 통하는 지하 터널을 20개를 발견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그렇죠. 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이제 지하 터널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노드라고 그러죠. 터널 역사가 82개가 발견됐어요. 82개에서 지상에서 들어갈 수 있고 20개가 밑으로 떨려 있다. 잠정적으로까지 발견된 거. 추정치는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로 이제 발견한 게 20개라고 합니다. 안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군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레드라인은 아직 안 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미디어들은 뭐 이스라엘이 나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정작 레드라인은 안 넘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이 미국이 내린 평가 내용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레드라인입니다. 레드라인인데 한계 설정은 넘지 않았다. 이건데 그래서 이제 존 커비 백악관 이제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얘기를 했죠. 28일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투입한 그 전체 전력이 탱크 한 대, 장갑차 한 대는 소규모이므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고 있지 않다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은 무엇이냐? 대규모 지상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레드라인을 넘긴 것이 아니다. 어긴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주요 외신들은 뭐 고무줄 잣대라고 하는데 고무줄 잣대가 아니에요. 최초 바이든 행정부는 소규모 작전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충돌했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바이든 의중에 맡아서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는데 레드라인 대규모 지상군의 병력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최소 3개에서 4개 사단입니다. 한 개 사단에 병력이 2만 명이에요. 한 개가 2만 명. 총 8만 명 이상을 투입해야 대규모예요. 대규모다. 군단급이거든요. 3개 사단이. 근데 지금은 들어간 게 기껏해야 여단급 2,500명밖에 안 되고 경보병 아까 얘기했던 경보병 라이트 아머드 인펜트리예요. 그러니까 장갑차랑 탱크 한두 대 이 정도. 이거는 이제 경보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규모 지상군인의 그 군사적 개념의 구성 요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레드라인이 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맞는 얘기죠. 이거는 백악관이 제대로 얘기한 거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필요한 거는 대규모 지상군이거든요. 그렇죠. 대규모 지상군과 특수작전 부대를 혼용으로 들어가서 최단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죠. 근데 요 소규모 병력조차도 잘못됐다라고 국제사회는 난리를 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미디어에서는 이 이스라엘군이 끝모를 참극을 벌이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뭐 죄 없는 라파 민간인들이 다 죽는다. 이런 아주 그런 헤드라인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제 뭐 가자지구는 잘못 없고 하마스는 이미 힘을 다 잃었고 이스라엘군만 무자비하게 이렇게 힘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하마스가 다 잡힌 상황입니까? 그게 이제 왜 그 난민촌 인근에다가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했느냐. 바로 그 지점에서 예루살렘, 텔레비브에다가 8발의 로켓 공격을 했어요. 이게 4개월 만에. 언제? 지난 26일 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격 창으로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8발을 발사했는데 3발은 아이언돔이 요격을 했고 나머지 5발은 개활지에 떨어져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한 2명 정도가 이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고 해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자체로 보면은 하마스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라파 공세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하마스의 어떻게 보면 공습 유발 공작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마스는 빨리 전쟁을 종료하기 쉽고 휴전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이스라엘 압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로켓 공격해봐야 다 유격될 거 뻔한데 8발만 날린 이유는 구타 유발 이쪽을 때려서 외신들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물어뜯기 하기 위해서. 왜냐? 외신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마스 텔아비브의 로켓을 쏘자 이스라엘은 라파 피난촌의 보복 공격. 이게 기본적인 헤드라인
그 프레이밍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실상 무력을 통해서 언론전에서 이긴 거죠. 이건 하마스가 이긴 거예요. 이 전술에서는. 그 여론을 지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치 선전 프레임 공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하마스가 미디어전 또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라파 기아 위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음식이 없고 기아 위기인데 로켓은 어디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그렇죠. 너무 궁금하고, 또 이번에 이 하마스 리더 2명이 제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습으로. 근데 이 다 불탄 잿더미 속에서 8만 셰켈, 우리 돈으로 3,600만 원의 지폐가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리더들, 하마스는 아직 건재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마스 척결을, 라파가 들어가서 끝까지 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